다른 공제 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 공제인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됐었는데요. 올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매달 50만 원 월세를 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이 72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30만 원 더 늘어난 10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산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 마련 저축의 소득 공제 금액을 포함해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난임 시술비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 공제입니다. 이번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경이랑 렌즈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반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입 비용을 상품권으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반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처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와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좀비 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 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 8,400원이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 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 적용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환급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일시납을 허용하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7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115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연금저축처럼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IRP 한도 7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제하고
IRP 연금저축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꿀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공제 혜택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정보 인포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